오늘 영상은 수능을 마친 사회 초년생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합리적인 신용관리 방법만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박정옥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능을 마친 사회 초년생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합리적인 신용관리 방법만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새 기기로 변경하거나 노트북 등 값비싼 전자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을 텐데요. 이런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면 얼마의 이자를 내야 할까요? 여기에서 개인의 신용에 따라 돈을 빌리는 비용, 즉 이자율이 다르게 됩니다. 신용평점이 낮아 12%의 금리로 100만원을 1년 동안 대출받으면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은 12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신용평점이 높아 5%의 금리로 100만원을 1년 동안 대출받으면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은 5만원이 됩니다. 같은 돈을 빌리는데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관리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신용관리의 첫 번째 스텝은 자신의 신용점수를 알아보기입니다. 신용점수라는 말은 빈번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은 K12의 신용평점 기준으로 530점에서 767점 사이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신용점수는 1000점이지만 갓 성인이 된 분들은 아직 신용도를 평가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쯤으로 신용점수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용관리를 잘하면 신용점수는 좋아지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애써서 쌓은 신용점수가 순식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개인 신용평점이란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 신용카드 개설, 연체, 채무상환 이력 등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의 연체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수치화하여 0점에서 1000점까지 점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수가 0점에 가까울수록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1000점에 가까울수록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신용플러스나 토스 등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지만 나의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회사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나이스치킴이나 올크레딧을 검색해보세요. 연 3회 무료 신용관리 리포트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신용점수를 조회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안심하고 조회하셔도 됩니다. 그럼 신용점수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액이어도 연체는 절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통신요금, 관리비 등 성실하게 납부한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 회사에 제출하기. 세 번째, 후불교통카드, 체크카드를 꾸준히 이용하기. 네 번째, 스스로의 신용점수와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다섯 번째, 주거래은행 이용으로 거래 실적을 쌓기. 여섯 번째, 대부업체, 사채업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지 않기. 신용관리를 잘 하셨다면 신용카드 발급을 고민해 보실 텐데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신용카드 만들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누구나 신용카드를 그냥 바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받는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규정상 신용점수가 나이스 기준 645점 이상, K12 기준 621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추가적으로 보는 점들이 있는데요. 예금 평균 잔액이라든지 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을 참고할 수는 있으니 카드사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을 텐데요. 신용카드 사용 시 편리한 점과 유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우리가 구입하려는 물건을 현재 돈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고 고가의 물건은 기간을 나눠서 할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고 사용 후 결제 금액을 잘 갚으면 신용점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용카드는 내가 사용한 금액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과소비 습관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다 보면 카드 사용 금액을 연체하게 될 수도 있고 카드 금액의 연체는 곧바로 신용점수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보면 전월 실적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이용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전에 자신이 카드 사용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엔 상대적으로 친숙한 체크카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 갑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으로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월 3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적 금액을 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회비를 내야 하는데요.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내가 사용한 금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신용관리 방법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영상은 알아두면 유용한 다양한 대출 상품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로 고민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